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경제에 좋지 않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 속 YTN 보도는 어땠을까요?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이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 큐레이션 앱 이슈 맵의 탄생 비화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무르익은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전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 서울 시화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YTN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40편이 넘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에서 풍광도 만끽하시고 마음의 양식까지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문화생활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한국의 경제가 빅스텝 규모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난간에 봉착해 있는데요. 오늘은 YTN이 글로벌 경제 현황과 그것이 우리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전 세계 경제 현황을 짚어낸 보도에 집중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물가, 환율, 증시 좋은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어렵고요. 보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보도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 10월에 보도된 내용들을 관련 뉴스들을 YTN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YTN이 보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현황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환경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국내 민생 경제를 포함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관계들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물가, 금리, 환율 3고의 역대급 원유 감산, 국내 경제 여파는 이 기사가 특별하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불안한 그런 국제 정세가 한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정보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8일에 보도된 내용, 내심 강달러, 반기는 미국, 세계 경제의 환율 충격파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화 강세를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타의 국가들에서는 통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그 금리 정책과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예상까지를 사실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2분 10여 초면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 시간 아주 명료하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좋은 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또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편 아니겠습니까?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이렇게 구분 없이 다뤄줘야 될 텐데 다른 해외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경제 상황에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필요한데 주로 YTN 보도를 보면 국내 금리 인상, 물가 인상 같은 또 국내 경제 상황을 보도하는데 많은 부분을 좀 할애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세계 경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이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또 미국
중심으로 또 다루는 면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예.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영국 정부가 이제 소득세를 인하를 하겠다고 밝히고 이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이제 결국 두 정책 모두 이제 포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결국 이제 32일 만에 재무장관이 경질 사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재원 마련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사달이 나서 국내적으로 되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 영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YTN 좀 보도를 보면은 예. 영국 재무장관 초단기 경질, 총리 감세 정책 추가 철회할 듯 이게 단신으로 나온 보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 총리 재무장관 전격 경질, 감세 정책 실패 자인 이건 15일자 보도인데 굉장히 짧게 다루는데 좀 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태 파급력에 비해서는 보도량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한 나라가 거시경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란 재정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애초에 좀 세팅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통화는 긴축 정책을 펴면서 재정은 완화 정책을 피면서 이게 엇박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법인세 인하 같은 어떤 감세안이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이제 분석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영국 안에서 이러한 일을 다루듯이 그 사안에만 약간 전달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내 언론들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적하신 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지금 영국 경제 상황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영국발 경제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언론도 특히 뭐 YTN도 포함됩니다만 외신에 나오는 일부 기사만을 단순 소개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특히 연합뉴스 같은 국내 통신사들이 단순 번역한 것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네. 영국의 국내 특파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언론이 좀 국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데 기자들이 모두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취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언론이 뭐 과도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우려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진단해서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사실은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의 상황과 그것이 부동산과 증시에 미친 영향들 어떻게 보면은 민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다가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사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10월 12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주담대 8% 시대 불가피, 영끌족 부담 커진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예.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현재 그리고 시장의 전망,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달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10월 9일의 뉴스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 이 기사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시청자들 혹은 시민들이 선택한 대응에 대한 보도였고요.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보도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방향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10월 15일의 대담이었는데요. 금리 올려도 뛰는 물가, 한 경제 버틸 체력 있나라는 뉴스가 좀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경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대담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뉴스가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유익했던 전문가 의견 대담을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13일 보도 기준금리 3% 시대 혹독한 연말 대담입니다. 그러니까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 나오는 전문가 대담 코너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변화가 이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국제적 여론을 동향을 전해준 점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IMF의 우려 등을 전한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뉴스라이더에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 시간대 앵커가 질문도 참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 보도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되게 알기 쉽게 이제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 또 한국의 금리 인상 간의 관계, 그 경제 상황들에 대한 연관성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짧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계 부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연끌족이 뭐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것들을 좀 계층별로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점도 되게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어떤 생계형 대출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 불평등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고려할 때도 그 대상에 특화해서 뭔가 지금 당장 그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영국의 감세 정책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여론을 정한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좀 보도여서 도움이 됐는데요. 지출 확대와 대폭 어떤 감세로 요약이 된 영국의 그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국채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경제 정책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들, 그리고 감세 정책이 애초에 연봉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IMF가 계속 경고를 했다는 것들도 이제 과 관련해서 영국 감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뤄준 부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에 대한 기사들을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도대체 언제 벗어날지, 그러니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10월 7일의 뉴스, IMF 내년 경제 더 후퇴할 듯. 미 다우 3만선 또 붕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12일의 뉴스, 물가 불안과 전쟁, 코로나, IMF 내년 세계 경제 또 하향 조정, 이 뉴스를 보면은 글로벌 경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0월 9일의 뉴스, 연일 하락하는 집값 내년 3월에서 후년 2월에 저점이라는 뉴스와 그리고 10월 10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번 주 금통위 개최 또 한 번 빅스텝 유력, 이러한 뉴스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지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뉴스는 어떤 것이든 간에 시청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정책적,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은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YTN 뉴스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YTN 뉴스는 낮 시간대에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대담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안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녁 시간대는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뉴스로 이렇게 구성을 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중요한 이야기에 노출되지 못한 시청자들은 정보 전달 면에서는 YTN의 보도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는데 사안의 해석이나 아니면은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아니면 맥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YTN의 뉴스 생산 시스템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낮 시간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좋은 그런 논평등과 이런 것들을 다시 활용을 해서 재구성해서 저녁 시간에도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 그러면 시청자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내용이 좋다면 다시 재가공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재가공을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인사들의 낮 시간 대담을 재편집해서 저녁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슈들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편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금방 구문이 되고 내용이 바뀌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매번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들의 패널, 주요 패널들의 발언들을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편집해서 뉴스에서 일반 뉴스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디지털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지금도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 그러면 오늘날 저널리즘의 역할이 사실 이제 정보나 사실 보도에만 가지고는 시청자에게 어필되기 힘든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논평과 해설과 그리고 의견 제시가 더 중요한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YTN이 조금 더 저녁 뉴스 시간에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희망과 절망, 양면의 얼굴을 가진 경제 뉴스, 시청자에게 도움되는 보도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심리라고들 합니다. 쏟아지는 대내외 뉴스를 보면 현재는 분명 절망의 얼굴이 더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현 상황을 직시하는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시청자들은 뉴스 안에서 개인의 앞으로 취할 행동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해석과 논평 그리고 의견 제시의 방향에서 YTN이 저널리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거시적 흐름 속 한국 경제 바라봐야. 다른 나라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한국과 관련된 굉장히 직접적이고 가시적 영향에만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만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국의 법인세 인상 철회 정책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경제 정책이 이제 한국도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예.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쉽게 습득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내 손 안의 큐레이션, YTN이 개발해낸 이슈 맵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 소개되는 내용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뉴스 볼 시간은 없어도 트렌드는 반드시 쫓아야 한다는 분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앱에 주목해주세요. 여러 언론사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플랫폼 이슈 맵을 소개합니다. 오직 이용자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뉴스 큐레이션 팀의 이슈맵 개발 과정을 알아봅니다. 이슈맵의 핵심을 담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뉴스 비서예요. 왜 뉴스 기사예요? 기사처럼 필요한 정보를 읊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뉴스 큐레이션 팀 육지혜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Y에 정말 수많은 직군과 팀에서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얼마 전에 YTN에서 새로운 앱을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슈 맵인데 이게 어떤 건지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슈맵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슈들 중에서 포털이나 SNS 등에서 뉴스를 보고 에디터가 선별을 해서 기사를 요약하거나 재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앱입니다. 사실 뉴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뭐 시청자들뿐만 아니고 저도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슈맵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별을 하고 요약을 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해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슈 맵이 이름은 짧은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저는 사실 지도 생각났어요. 맵 생각났습니다. 저도 맵이랑 좀 헷갈릴 거라고는 생각하긴 했는데 네. 보통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른 뉴스도 궁금해지고 뭐 다른 그 이슈들을 찾아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어준다는 뜻을 보통 일반적으로 메비우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선별했고 거기서 이제 좀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보면 매 비읍 받침을 네, 그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 상상하는 만드셨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실 만든다는 게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필요성을 느끼고 편의를 위해서 만드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슈 맵이 탄생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디지털 이 뉴스를 한 게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시장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처럼 뉴스 큐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AI 뉴스라고 해서 나한테 맞춰주는 뉴스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추천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만 보게 되는 그런 정보만 믿게 되는 현상을 네.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YTN에서 그거를 이제 좀
그런 부작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슈 웹은 어떤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인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별해서 볼 시간을 좀 아끼고 싶은 사람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이슈맵만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슈맵만의 차별점을 꼽아주신다면요?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맵링크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사에서 단순히 댓글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디터들이 아무리 수많은 뉴스를 봐도 당일날 볼 수 있는 기사는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사가 있어라고 추천을 직접 이용자가 직접 추천을 해주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고, 이슈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찬반만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안에서 저희가 질문지도 3개를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 답변지를 소비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그런 논거가 있는 답변을 좀 넣으면서 한 번 더 공유를 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YTN 기사 말고 다른 기사들도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저희가 그 기사 하나만 봐도 이해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써놓긴 하는데, 그래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원문 기사로 넘어가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라고 외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로도 다른 소비자들이 회원들이 공유해주는 링크도 봐라. 그래서 그것도 누르면 외부 링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용자들이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기도 네네.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없을까요? 그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별을 관리를 좀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련 기사가 아닌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뭐 이게 네. 우리 생각이랑 다른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숨김 처리하거나 관리를 하진 않고요. 이상한 사이트를 걸어 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슈맵 이용자들에게 들은 기억나는 피드백이 있으시다면요? 전반적인 피드백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약도 잘 돼 있고 큐레이션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한 번에 이슈를 이해할 수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인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 정치 분야의 뉴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리가 가장 잘 돼 있는 이슈나 뭐 분석 기사들 위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대를 타는 그 경제 기사나 사회 기사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용자는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지금 목표하고 계신 이용자 수가 있나요? 너무 허황된 꿈일지 모르겠어요. 네. 또 YTN 다운로드만큼 YTN이 지금 겉으로 표시되는 거는 100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100만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가벼운 목표로는 10만부터 찍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이제 우리 이슈맵 많이 다운 받아달라고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기사 쓰고 있으니까 많이 다운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슈맵을 검색하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많은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만들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뉴스 큐레이션 팀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가장 많이 할애하는 거는 이슈와 기사 선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기사를 보고 그중에서 어떤 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 사안들을 어떻게 잘 요약했는지 정리를 해놨는지 그런 거를 선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팀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지 목표도 좀 궁금해요. 아무리 저희 콘텐츠의 질이 좋다고 저희끼리 자부해도 이용자들이 평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미 요소를 조금씩 추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게 언제 개발이 들어갈지 모르는 단계여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좀 재미 요소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슈맵을 통해서 이렇게 뭐 커뮤니티 활성화도 됐으면 좋겠고 좀 신뢰도 있는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만 넘어서 100만 가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개 면박을 줬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A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직원들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다툰 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밖에 난 직원을 공공연하게 투명인간 취급했고 일부 대원의 휴가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배달 가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고 마약 배송을 의뢰한 2인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시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하고. 대낮 경찰서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벌어진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이 평소 주기적인 단속과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섰다면 마약 사건이 반복해서 터졌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DMB 시청자위원회입니다. 2022년 10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YTN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련되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YTN 채널에 대해서는 다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근래 YTN에서는 다양한 어떤 편집과 연출에 있어서 개선점이 보이고 있고 이런 어떤 변화에 힘입어서 대선 투표와 같이 어떤 경쟁이 심한 어떤 특집에 있어서도 시각적 연출적으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 대비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어떤 지난 코로나 시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특집 위주로만 편성이 돼서 정규 방송에 대한 어떤 편성을 거의 살펴볼 수 없이 너무 특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찾아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YTN이 뉴스라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해석에 힘을 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논란되는 여러 시사, 예를 들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과외를 부추기는 일체고사에 대한 그 관련 보도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라든가 그 제도 이런 해설이나 이런 문제되는 이슈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의 해설 같은 그런 작은 그림부터 큰 그림까지 비춰주는 프로그램이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근래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복지 민영화에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관련, 그다음에 BTS의 병역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심층 취재 기사처럼 어떠면 새롭고 다른 시선의 이슈를 다룬 방안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우선시하여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뉴스 내러티브를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 백신 접종에 대한 뉴스의 경우에 왜 새로운 종류의 개량 백신이 필요한지,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과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면서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량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알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헤드라인이나 자막, 앵커 멘트 같은 것들을 의문문이나 질문 형식으로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뉴스에 차 미세먼지의 주범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와 도로 마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방식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교표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을 많이 활용하는 거, 또 상황에 맞도록 앵커나 기자의 목소리, 톤, 강도, 빠르기들을 조정하는 거, YTN의 뉴스 진행에서 앵커들의 목소리나 기자의 목소리가 톤 앤 매너가 좀 밋밋하거나 좀 항상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 뉴스는 좀 강력하고 빠른 톤으로 진행해도 좋고 또 인간적이나 따뜻한 뉴스 이런 건 부드럽고 느린 톤으로 진행하는 것도 시청자가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모바일 앱의 가시성과 가독성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가사와 정보들을 빽빽하게 담고 있고 또 주제 간의 간격들이 여유 없이 붙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글 읽기가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들의 사진과 글자의 배치에서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각 주제에 포함된 사진들의 크기가 다르고 여러 위치의 사진 배치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셔서 시청자들이 더 유익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보다는 최근의 특정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YTN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부분을 보면 러시아 총사령관이 전격 교체되었다, 푸틴의 측근이 분열되었다, 또는 그 푸틴이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아니면 러시아 내 예비군 동원령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YTN 보도들이 사실은 다른 지상파 보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보고 듣는 시청이 아니라 듣고 보는 시청을 하다 보니까 쉽고 편하게 보고 듣고 또 듣고 보고 이해하는 뉴스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노년의 어르신들이 24시간 시청을 하는데 쉽고 편하게 들리는 뉴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의 뉴스가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재미있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돌발 영상, 그리고 제보 영상, 그리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 정말 재미있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겨운 뉴스나 지금 가장 그 젊은 분들이 그러죠. 뉴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 안가 밖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차라리 길을 다 보십시오. 근데 이럴 때 뉴스를 끝까지 보고 있지 않아도 정말 재미있게 편집이 된 돌발 영상 등은 집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장면만 보더라도 내가 뉴스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더 볼까 하는 그런 집중력을 좀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소위 말하면 MZ세대들이 좀 더 이제 뉴스를 깊이 하지 않고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뉴스가 방송이 좀 기획되면 어떨까. 너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좀 집중하다 보면 문화나 과학도 지금 잘 다루고 있으시지만 좀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좀 기피하지 않는 그러한 방송도 조금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다양한 여러 생산수단 속에서 범람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와 구별할 수 있는 탄탄한 취재력과 게이트키핑 능력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로서 YTN DMB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장점과 실력이 여지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용자 또는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뉴스에서 핵심은 여전히 언론이며 그중에서 사실에 대한 보도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접한 뉴스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수용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주제의 뉴스에 많이 노출되어 정보 과잉으로부터 오는 피로감 누유 때문에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도 분명 있습니다. 뉴스의 주제별 비중이나 제작 형식에서 이 같은 수용자의 회피 특성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